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 수가 36만 7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강원도 역시 매해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 9천 가구를 넘어서게 됐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느는 다문화 가구 수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주 여성 상담센터가 지난해 1월과 그리고 11월까지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률 문제와 이혼 상담, 가족 폭력 순으로 이주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시간에는 강원 이주 여성상담소 타군순 소장 모시고 우리 지역 다문화 가정과 이주 여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군순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제가 앞서 이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좀 이 통계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다 어렵게 사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아마 이 통계보다는 다들 잘 살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대한민국 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30만, 네. 4.5% 정도가 되고요. 네, 그중 4.5%. 네, 그중에 강원도에는 3만 8천, 강원도 인구 대비 약 2.5%의 이주민이 네. 살고 있는데요. 네. 이주 여성을 포함한 이주민 상당수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주 잘 살고 있고 오늘도 잘 살기 위해서 꿈을 키우고 있죠. 네. 이민자 정착의 핵심은 사회적 관계,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사회적 자본, 그 사회적 자본의 확충으로 네. 많은 이주 여성들이 가족과 마을, 지역사회,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지내고 계시나요? 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그 이주 여성들을 보니 모국에서 유치원 네. 교사 또는 간호사, 건축기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언어의 제한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공공기관이나 상담소, 복지관 등을 통해서 일정 교육을 거치고 나면 다문화 요리 문화, 체험 강사, 또 유치원, 어린이집, 모국어 강사, 또 공공기관, 통번역사 등 다양하게 직업 활동을 하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통계에서도 몇 가지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가장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나요? 네, 첫 번째 그 제한된 언어로 인해서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큰데요. 의사소통.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결혼 후에 가족 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심각한 수준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네. 이같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사실 두 분이 결혼을 하시게 된 건데 결혼을 한 부부인데 서로 이렇게 좀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배운다거나 이런 과정은 좀 없나 보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네. 그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오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자마자 직업을 가지는 일이 많고 네. 그분들이 직업을 살펴보니 대부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다문화센터나 공적 기관에서 하고 있는 한글 교실 주중에 네. 한글 교실에 갈 수 있는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외에 일요일 날 반드시 그 한글 교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저희 상담소에서는 지금 일요 한글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 바쁘게 또 일을 하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한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커요. 결혼 이주 여성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을 보면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60%가 넘어요. 네. 그 한국의 일반적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332만 2천 원인데 비해서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죠. 또한 가족 중에 등록 장애인이 있는 비율도 17.9%나 되어 있어서 네. 이것은 한국의 일반 가구 4.6%에 비해서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가정으로 또 이렇게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그렇죠. 있는데요. 네. 네네.
또 어떤 갈등들이 있죠? 또 그 가장 많은 게 가정폭력과 시댁과의 갈등을 들 수 그렇죠. 있어요. 가장 먼저 저는 이게 떠올랐었습니다. 네. 네. 그 전년도에 강원 이주여성 상담소 통계 조사를 보면 네. 전체 2,900여 개의 상담 건수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약 50%가 가정폭력과 부부 갈등, 또 가족 문제, 빈곤 등이 있었어요. 네.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의 26.1%가 폭력을 경험했고 그중에 언어 폭력이 11.1%로 네. 가장 많고 신체적 폭력도 8.4%나 되는데요. 네네. 폭력 행위자로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31.7%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양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가정폭력 같은 학대 사건이 늘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저는 남편에 의한 폭력이 대부분일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군요. 또 네. 시어머니에 대해서. 시댁으로 인한 그 가정폭력 사건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부 갈등으로 인한 우리 또 갈등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이주 여성들이 이제 또 집에서는 뭐 엄마, 뭐 며느리 이런 역할이지만 아내 역할이지만 아무래도 이 노동 현장에서의 모습도 사실 또 일부분이 있을 텐데 보통 좋은 처우를 좀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네.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자료가 있어요. 이것을 네. 참조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여성 이주 노동자의 근로 조건은 남성에 비해서 더 취약한 구조에 있고 여성 이주 노동자는 외국인이라는 것과 근로자라는 신분적 취약성 또 동시에 여성이라는 삼중고 때문에 복합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럼 뭐 좀 임금도 좀 적게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성들 대부분 월 100만 원에서 네. 200만 원 정도, 전체 여성 임금 근로자의 69.3% 정도를 받는 반면에 네. 외국인 남성은 동일 수준의 임금의 45.4%로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52.7%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여성은 같은 외국인 사이에서도 남성에 비해서 굉장한 저임금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남성보다도 못 받는 그렇죠. 또 심각한 구조에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드라마나 이런데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임금도 안 주고 막 이런 네네. 경우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네. 임금 체불에 관한 자료가 또 있었어요. 네네. 임금 체불과 임금 채권에 대한 보장 제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 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네. 임금 채권의 보장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최저 기준보다 앞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나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법적 제재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고 네. 또 2011년도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 등의 이유가 전체의 13.2%로 나타나 있다는 점을 본다면 항상 도산의 위험이 있고 따라서 임금 채권이 보장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이렇게 좀 도산의 위험까지 가지면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 지역의 좀 특징도 좀 다른 게 있을까요? 한번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는 조금 산업 기반도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는데 어떤가요, 강원 지역은? 네, 그렇게 그 이주 여성들의 일자리에 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는 그나마 취약한 일자리마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언어를 배우고 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직장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강원도에는 기업체가 많지 않아서 이주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농촌형 계절 근로나 식당 서빙 등 그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형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또 요즘에는 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해서 더 이렇게 또 취업이 안 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떤가요?
그렇죠. 특히나 경제 불황기이거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네. 직장에서 밀려나는 해고 1순위가 그 이주 여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언어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가능하면 언어가 잘 되는 분을 직장 내에 두고 싶겠죠. 고용주 인력을 입장에서는. 줄여야 할 때 가장 먼저 거론이 되는 게 해고 1순위예요. 1순위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진짜 빈곤 현상에 더 노출된 가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주 여성들도 많을 것 같고 최근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어떤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가정 내 소득 수준이 전혀 개선되지가 않고 네. 빈곤 현상에 더 많이 노출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그 얼마 전에 다문화 가구 실태 조사를 살펴보니 가구원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정이 10.6%나 되고요. 네. 또 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라는 퍼센티지가 10.8%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빈곤 가정의 아이들이 이민자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좀 뼈아픈 현실이 되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점들을 좀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점들이 좀 보완이 되고 뭐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완이 좀 돼야 될까요? 첫 번째는 좀 의식적인 우리들의 의식 차원에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문화 상대주의적인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보다는 이상하다라는 차별적 개념을 다르다라는 차이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죠. 제도적으로는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제도적인 차원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주 여성들의 생존 여탈권을 쥐고 있는 F6 국민 배우자 비자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이 매우 시급해요. F6 비자. 이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F6 비자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즉 그 한국 남성의 아내로만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비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혼을 하면 그 비자가 그럼 사라지는 만약에 남편의 유책을 증거할 수 있다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말하자면 남편이 성격 차이를 이유로 합의 이혼을 요구하거나 남편의 유책을 증거하지 못한 채 이혼을 하게 되면 심지어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돼야 되는 거죠. 강제 송환이 되기도 하는군요. 네네. 그렇게 해서 강제 송환으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서 본국에서 귀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은 제도 보완을 통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F6 비자라는 게 사실 이주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정책이군요. 그렇죠. 생존권을 담보하는.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어찌 보면 우리 이주 여성들의 이웃인데 이런 우리가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방인이 우리 땅에 왔을 때 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이것은 칸트가 영구 평화론이라는 책에서 정의한 환대의 개념인데요. 이방인을 어떻게 환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좁은 정의이지만 매우 좋은 출발점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환대에 대해서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는 우리 안에 머물 공간을 내주고 그 안에서 꽃 피우도록 하는 것. 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우리 안에 머물 공간을 내준다는 것은 사람, 장소, 환대를 쓴 김현경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단순한 돌봄을 떠나서 그 사람에게 존경 또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주민에 대한 환대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집에 찾아왔을 때 최소한 앉을 곳을 마련해주고 상을 차려주고 머물 공간을 배려해야 하는 환대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그가 마당에 그대로 서 있게 하지는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최소한 그대로 서 있게 하지 않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배려도 해주고 이렇게 또 대접도 해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너무 좀 우리가 심각한 얘기만 해서 우리 이주 여성들이 다들 힘들게 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한국에 오셔서 잘 정착해서 살고 계신 분들의 사례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있을까요? 어려운 가운데서
에서도 성공한 이주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네네. 네, 최근에는 상담소 미술치료 집단 상담에 나온 오모모 씨를 네.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네,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으로 일남 이녀의 자녀를 키우면서 최근에는 자동차 일종 면허증을 따서 남편이 하는 정육 사업을 도와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요. 네. 전국의 지점에 배달을 하는 일을 하면서 전국까지. 현재의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업이 계속 번창하고 있다는 말을 전달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또 좋은 사례네요. 사업이 네네. 번창하고 있고, 네. 그또 그뿐만이 네. 아니에요. 많죠. 네, 네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제가 또 만난 최모 씨는 네. 이분은 이제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에요. 네네. 네, 이제 이분은 국제 결혼 전에는 외국인 항공사에 근무하다가 한국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한국에서 국어 국문학 석사를 하고 통번역사로 취업을 한 이후에 현재는 통번역사 활동뿐이 아니라 이민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신과 같은 이민자를 돕는 봉사활동 또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이주 여성이신데 또 이주 여성들을 또 돕는 네. 또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있나요? 많죠. 네. 많으신 것 같아요. 얼마 많이 전에는 준비하신 것 제가 같아요. 현장에 가서 이제 고부 갈등으로 가족 상담을 한 사례가 있어요. 네네. 네, 쿠모모 씨라는 분인데요. 네. 가족 상담을 통해서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매우 좋아졌고요. 또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상담소의 한글 교실을 빼놓지 않고 나오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현재 준비 중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이주 여성들이 네. 각자의 자리에서 매우 헌신적으로 대한민국을 제2의 조국으로 뿌리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상담소에 또 이런 사례들을 또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상담소에 대한 전 궁금증도 참 많습니다. 우리 상담소에도 혹시 그러면 이 이주 여성들이 일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네, 저희는 총 8명으로 이제 직원들이 구성돼 있고요. 네. 외국인 상담사 선생님들이 중국분, 네. 또 베트남분, 필리핀 분이 계세요. 그러시군요. 네. 이주 여성분들이신데 그러면 이제 같이 또 상담도 함께 해주시는. 국제 결혼으로 들어오셔서 네. 이쪽에서 통역사 자격증을 따시고 그다음에 저희 상담소에 네. 취업을 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인 상담사분도 계시고. 네. 네. 한국인 상담사 5분, 네. 외국인 상담사 3분 이렇게 이제 8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네. 한국인 상담사를 저희는 선주민 상담사라고 부릅니다. 선주민 네. 상담사. 그러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상담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일단 상담 사례가 들어오면 저희는 2인 1조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는 이런 상담을 모국어 상담이나 자국어 상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네, 모국어, 네. 자국어 상담. 네. 현장에 가보면 이분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로 이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가정폭력 피해를 본인 자국어, 네. 본인의 모국어로 설명할 때 가장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베트남 피해자가 생긴다면 네. 베트남 이주민 상담사가 네. 한국인 상담사, 선주민 상담사와 2인 1조로 현장에 가서 베트남 언어로 상담을 하고 네. 베트남 언어로 상담한 것을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서 우리 내국인 상담사에게 선주민 상담사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사실 모든 것들이 잘 표현돼서 네. 상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잘 마련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주 여성들이 이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는 가정폭력뿐만이 아니라 체류 비자, 법률 문제, 가족 문제, 노동 취업 문제까지 다양한 모든 어려움의 상담이 일단 가능하고요. 네.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번호 033-244-1366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네.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 홈페이지나 또는 페이스북이 있어요. 거기에 네네. 상담을 해달라는 요청글을 남기셔도 저희가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그렇게 또 상담이 이루어지는군요. 근데 이게 사실 또 이렇게 나오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기 힘든 분들이 네. 있는데 이렇게 피치 못할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실시합니다. 또 집으로 찾아가셔서 또 상담도 해주시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의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2007년 6월 달에 충남 천안에서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서 갈비뼈 18대가 부러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19살의 베트남 후안마이 사건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요. 네. 후안마이는 하노이에서도 10시간 이상을 더 들어가야 하는 산골에서 24시간을 일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네네. 후안마이에게는 한국은 기회의 땅이었고 삶을 바꿀 희망이었는데 희망을 꿈꾼 이 땅에서 후안마이는 늑골이 18개가 부러진 채 사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18개가 부러진 네. 채. 판사는 판결문에서 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1세기의 경제대국 문명국의 허울 속에 갇혀있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네. 후안마이가 사망한 지 15년이 되었어요. 상담소에서 바라본 이주 여성들의 삶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에서는 이주 여성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삶이 보호되도록 최초와 최후의 안전망이 되도록 좀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성하는 게 우리의 2022년도의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안전망이 되는 것이 또 2022년의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대화를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한 곡을 들으면서 인사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을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혹시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라는 곡을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네, 네. 이 곡. 그렇군요. 그리스의 곡이죠? 네, 그리스 그렇습니다. 곡이죠? 네. 네. 그래요. 이 곡을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곡이 1960년대 작곡한 노래로 당시 프랑스에서 저항 운동을 하던 젊은 레지스탕스를 위해 만들었던 노래라고 해요. 네네. 이 낯선 땅에 와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강원도의 이주 여성들과 함께 이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여러 버전이 많은데 저희가 원곡을 듣도록 하죠. 네, 미키스 테오토라스키의 토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이 곡을 제가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강원 이주 여성상담소 타군순 소장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